You know, life 안녕하세요. has a 저는 way of 레베카 weaving the most beautiful 골드스타인입니다. stories from 올해 89세인 유대인 할머니고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70년 동안 제 가슴에 묻어두었던 그리고 2015년에 기적처럼 완성된 이야기입니다. 1943년 봄, 저는 폴란드 바르샤바 게토에 살고 있었는데요. 당시 저는 겨우 12살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재단사였고 어머니는 피아노 선생님이었으며 저에게는 7살 남동생 다비드가 있었어요. 우리는 가난했지만 행복했는데 1939년 나치가 폴란드를 점령하면서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게토로 강제 이주당했고 그곳은 지옥이었어요. 매일 사람들이 굶어 죽었고 거리에는 시체가 널려 있었으며 밤마다 총소리가 들렸습니다. 1943년 4월 19일 바르샤바 게토 봉기가 일어났는데요. 유대인들이 나치에 맞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길 수 없었어요. 나치는 게토를 불태웠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모두 기차에 실렸습니다. 저도 가족과 함께 기차에 실렸는데 그 기차는 아우슈비츠로 가는 기차였습니다. 화물칸은 너무 비좁아서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었고 물도 음식도 없었으며 사람들은 서서 그대로 죽어갔습니다. 기차가 어느 작은 역에 멈췄을 때 저는 화물칸 틈새로 밖을 봤는데요. 나치 병사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우리 칸을 지나가다가 틈새로 저를 봤고 그 순간 우리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병사는 젊었어요. 아마 25살쯤 됐을 것 같은데 금발에 파란 눈을 가진 전형적인 독일인이었습니다. 저는 그 눈빛을 평생 잊을 수 없는데요. 그 눈에는 두려움과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몇 분 후 그 병사가 다시 돌아왔고 주변을 살피더니 우리 칸의 문을 열었습니다. 빨리 조용히라고 그가 독일어로 속삭였는데 저는 독일어를 조금 알아들을 수 있었어요. 어머니는 저를 밀어내며 가 레베카 살아라고 말했고 저는 그 병사의 손을 잡고 기차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제 뒤에서 어머니의 울음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볼 수 없었어요. 그 병사는 제 손을 꽉 잡고 역에서 멀어지는 숲으로 뛰어들었는데요. 우리는 한참을 달렸습니다. 제 다리가 풀렸을 때 그가 저를 안아들고 계속 뛰었고 숲 깊은 곳에 도착했을 때 그는 저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여기서 새벽까지 숨어 있어. 해가 뜨면 북쪽으로 가. 농가가 나올 거야. 유대인이라고 말하지 말라고요. 그는 자기 배낭에서 빵 한 덩이와 물통을 꺼내 제게 주었고 미안해. 이것밖에 없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왜 저를 구해주세요? 라고 물었는데 그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나에게도 여동생이 있어. 너랑 같은 나이야. 나는 그 아이가 이런 일을 당하는 걸 상상할 수 없어 라고 대답했습니다. 당신 이름이 뭐예요? 라고 제가 물었지만 그는 대답하지 않았고 그저 살아남아, 꼭 살아남아 라고 말한 뒤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의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너무 어두웠고 모든 게 빠르게 일어났으니까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빛도요. 저는 그날 밤 숲에서 떨며 보냈고 새벽이 되자 북쪽으로 걸었는데요. 몇 시간을 걷다가 한 농가를 발견했습니다. 문을 두드렸을 때 나온 할머니는 저를 보더니 유대인이지? 라고 물었고 저는 거짓말할 수 없었어요. 그 할머니는 한숨을 쉬더니 들어와 하지만 누구에게도 말하면 안 돼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할머니의 헛간 다락방에 숨어 살았는데요. 거의 2년을 그곳에서 보냈습니다. 할머니는 위험을 무릅쓰고 저를 숨겨줬고
매일 빵과 물을 가져다 줬으며 가끔 전쟁 소식도 전해줬습니다. 1945년 1월 소련군이 그 마을을 해방시켰고 저는 마침내 다락방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돌아갈 곳이 없었어요. 바르샤바는 폐허였고 가족은 모두 사라졌으며 개토는 흔적도 없었습니다. 저는 난민 수용소로 갔고 그곳에서 가족을 찾으려 했지만 아무도 살아있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동생 다비드 모두 아우슈비츠에서 죽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1948년 저는 이스라엘로 이주했는데요.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키부츠에서 일했고 히브리어를 배웠으며 살아남았다는 사실에 감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매일 밤 꿈을 꿨어요. 그 기차 안에서 어머니의 울음소리를 듣는 꿈을. 그리고 그 독일 병사의 눈빛을 보는 꿈을요. 세월이 흘러 저는 결혼했고 2 아들과 1 딸을 낳았으며 6명의 손주를 봤습니다. 제 가족은 제가 홀로코스트에서 살아남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어요. 너무 고통스러웠으니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항상 말했습니다. 한 독일 병사가 나를 구했어. 언젠가 그를 찾아서 감사하고 싶어라고요. 70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80대가 됐고 건강도 좋지 않았으며 그 병사를 찾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2015년 제 손자가 저를 설득했어요. 할머니, 독일 베를린에서 홀로코스트 70주년 추모식이 열려요. 거기 가봐요. 혹시 알아요? 라고 말이죠. 저는 손자와 함께 베를린으로 갔고 추모식에 참석했는데요.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생존자들, 그들의 가족들, 그리고 독일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추모식이 끝나고 사람들이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한 할아버지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90대로 보였고 지팡이를 짚고 있었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실례지만 혹시 당신이 레베카 골드스타인인가요? 바르샤바 게토에서 온? 이라고요. 저는 깜짝 놀라 네, 어떻게 제 이름을 아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을 기억합니다. 1943년 4월. 아우슈비츠행 기차에서 나는 당신을 기차에서 끌어냈어요. 숲으로 데려갔고요. 그 순간 제 심장이 멈췄습니다. 70년입니다. 70년 만에 그를 다시 만난 겁니다. 저는 그를 껴안고 울었는데요.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울기 시작했고 추모식장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그는 제 손을 잡고 미안해요. 더 많은 사람을 구하지 못해서 당신만 구할 수 있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근처 카페로 가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그의 이름은 카르 슈미트였고 당시 25살의 우헐마게치 병사였습니다. 저는 나치가 아니었어요. 라고 그가 말했습니다. 징집됐을 뿐이에요. 하지만 그게 변명이 될 수는 없쇼. 나는 그 군복을 입었고 그 명령을 따랐으니까요. 카를은 70년 동안 죄책감에 시달렸다고 했어요. 나는 당신을 구했지만 수백 명을 구하지 못했어요. 그 기차에는 수백 명이 실려 있었고 나는 1명만 구했어요. 단 1명만요. 그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나는 평생 속죄하며 살았어요. 유대인 단체를 도왔고 홀로코스트 교육에 기부했으며 매일 기도했어요. 저는 그의 손을 꽉 잡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한 사람을 구했어요. 그리고 그 한 사람이 2 아들과 1 딸을 낳았고 6명의 손주를 봤으며 이제 증손주도 3이나 있어요.
당신이 구한 건 한 사람이 아니라 한 가족이에요. 아니, 한 세대예요. 카를은 고개를 들고 저를 봤는데 그의 눈에는 처음으로 평화가 보였습니다. 우리는 그 후로 친구가 됐어요. 카를은 독일 미넨에 살았고 저는 이스라엘 텔아비브에 살았지만 우리는 매달 편지를 주고받았으며 1년에 한 번씩은 만났습니다. 2017년 카를이 92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는데요. 그의 장례식에 저와 제 가족이 참석했습니다. 카를의 아들이 제게 편지 한 통을 건넸는데 카를이 죽기 전에 쓴 편지였습니다. 레베카, 당신을 만나서 제 인생이 완성됐습니다. 70년 동안 나는 괴물이라고 생각했지만 당신 덕분에 나도 인간이었다는 걸 기억할 수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홀로코스트는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한 범죄였고 600만 명의 유대인이 죽었으며 그 중에는 제 가족도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그 어둠 속에서도 빛이 있었어요. 카를 같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카를은 나치 군복을 입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인간이었습니다. 그는 명령을 어기고 한 소녀를 구했고 그 선택으로 평생 고통받았지만 그 선택은 옳았습니다. 한 사람을 구하는 것은 전 세계를 구하는 것과 같다는 탈무드의 말처럼 카를은 세상을 구했습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카를의 자리에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명령을 따랐을까요? 아니면 마음을 따랐을까요? 쉽지 않은 질문이지만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매일 선택을 하고 그 선택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용서에 대해 말하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물었어요. 어떻게 나치 병사를 용서할 수 있느냐고요. 하지만 카를은 나치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인간이었고 옳은 일을 하려고 노력한 사람이었습니다. 용서는 그를 위한 게 아니라 저를 위한 거예요. 70년 동안 증오하며 사는 것보다 감사하며 사는 게 낫습니다. 한국 여러분, 저는 한국의 역사에 대해 조금 알고 있습니다. 한국도 고통스러운 과거가 있고 용서하기 어려운 상처가 있다는 것을요. 하지만 한국은 그 아픔을 딛고 일어섰고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나라 중 하나가 됐으며 민주주의와 인권을 존중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저는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압니다. 과거를 잊지 말되 과거에 갇히지도 마세요. 기억하되 증오하지 마세요. 용서하되 잊지 마세요. 그것이 제가 70년 동안 배운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여러분은 용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악한 시스템 속에서도 선한 선택을 할 수 있다고 믿으시나요? 댓글로 나눠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평화를 기원합니다. 샬롬.